암을 간단히 요약하면 정상세포의 돌연변이가 발생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고 이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인체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병을 말한다. 당연한 소리지만 암은 인간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대왕고래나 코끼리 같은 큰 동물과 쥐나 인간 같은 작은 동물 중 어떤 동물이 암에 더 잘 걸릴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 동물이 세포수도 많으니 그만큼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는 경우가 많아져 암에 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었다. 1977년 리차드 페토는 큰 동물이 작은 동물보다 현저하게 암 발생률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큰 동물이 작은 동물보다 세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암에 잘 걸리지 않는 현상을 리차드 페토의 이름을 따서 페토의 역설이라고 명명하게 된다. 사람들은 페토의 역설이 왜 발생하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페토의 역설이 나타나는 두 가지 이유가 밝혀졌다고 한다. 첫 번째로는 종양 억제 유전자 개수의 차이다. 인간은 종양 억제 유전자인 TP53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TP53 중 하나의 돌연변이가 있는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환자들은 암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이들 중 절반은 30살이 되기 전에 암에 걸리고 70살이 되면 거의 100%가 암에 걸린다고 한다. 그만큼 TP53이 암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TP53을 코끼리는 인간보다 20배나 더 많은 4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코끼리에게 페토의 역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왕고래는 코끼리처럼 TP53이 많지 않다고 한다. TP53만으로는 대왕고래에 어떻게 페토의 역설이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 두 번째 이유인 중복 종양이 나오게 된다. 중복 종양은 새로운 종양이 이미 존재하는 종양을 파괴하는 현상이다. 암세포 자체가 정상세포의 돌연변이가 일어나 발생한 것이기에 암세포에 또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래서 종양이 오랫동안 성장하다 보면 이 종양의 돌연변이가 발생해 새로운 종양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새로 생긴 종양이 원래 있던 종양으로부터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면서 원래 있던 종양은 소멸된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또 새로운 종양이 나타나 방금 말한 과정을 또 반복한다는 것이다. 쥐와 인간이 동시에 암세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쥐는 인간보다 더 빨리 죽는다. 인간은 쥐보다 크기 때문에 그만큼 암세포가 몸 전체에 퍼지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왕고래는 워낙 큰 동물이기에 대왕고래에 암세포가 생겼다면 암세포가 대왕고래의 몸 전체에 퍼지는 데에는 인간이나 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바로 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커지고 있었던 종양의 돌연변이가 발생해 중복 종양이 나타나면서 대왕고래에게 페토의 역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인간이나 쥐는 작은 동물이기에 중복 종양이 나타날 새도 없이 종양이 몸 전체에 퍼져서 죽는 것이다. 코끼리와 대왕고래 같은 큰 동물이 가지고 있는 TP53이나 중복 종양 같은 암에 저항하는 이러한 독특한 능력들은 과학자들에게 암 정복에 대한 실마리를 주고 있다고 한다.